예, 여러분 오셨을까요?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네. 자, 월요일인데 음 고생 많으십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배운 게요. 결국 CSS를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리액트에서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 CSS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요 CSS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 SASS 그리고 테일윈드 CSS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명진님 질문 좀 볼게요. 학습 난이도가 높다는 말 자체가 결국엔 이제 곧 할 텐데 테일윈드에서 제공해 주는 그 클래스 네임들을 내가 익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나 SASS가 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얘네들 자체를 모듈화를 내가 직접 해 줘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 사용되는 문법은 CSS 문법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CSS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고런데 이제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는 테일윈드가 제공해 주는 클래스 고 사용법을 내가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방법이고요. CSS 적용 방법이고요. 그 나중에 보실 내일 배울 MUI가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UI가 나중에 테일윈드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테일윈드를 내 CSS 기본으로 깔면서 매터리얼 UI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SASS, 테일윈드 CSS 요거 3개 중에 내 프로젝트에서 뭘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직접 다 컴포넌트의 디자인들을 다 하면서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CSS를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좀 편하다라고 느껴지시면은 SCSS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처럼 클래스 기반으로 그냥 HTML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마치 마진 2 주면은 2만큼 마진이 생기고 패딩 2 주면 패딩 2만큼 생기고 그거 한 방식이 편하다 싶으면은 테일윈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UI 라이브러리는 내일 배울 예정인데 각각의 UI 라이브러리들은 어울리는 요 CSS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요 메탈 UI, 엔트 디자인, 부트스트랩 외에도 많은 UI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건데요. 제가 선호하는 라이브러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고것도 내일 같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핵심은 하나만 쓰시는 게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평안이 깃든다. 네. 너무 여러 개 섞어 쓰시면은 어 지금 당장 섞어 써서 뭔가 장점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막 여러 사람이 코드를 번갈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그 코드를 보고 나서 잘못 코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단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CSS는 요 방식으로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봤고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CSS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을 사용해서 어, 그 어, 컴포넌트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버튼이라는 것 자체를 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고유한 클래스명으로 자동 생성된다. 요 말이요. 제가 빌드까지는 안 갔는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든 그 태그를요. 빌드 시켜 두면요. 알아서 그 클래스 네임을 각각 그러니까 음 음
똑같이 스타일즈 버튼하고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뭐 A 파일에서도 스타일 버튼으로 만들고 B 파일에서도 스타일 버튼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얘네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빌드할 때 각각의 것을 다른 클래스 네임으로 CSS를 정의를 해놔요. 네, 좀 그런 방식입니다. 네,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렇고요. 그리고 SASS. 저는 좋아하지만 리액트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변수 중첩 그리고 믹스인으로 코드 간결화된다. CSS 자체를 더 잘 쓰기 위한 CSS를 뭔가 좀 구조화시킨 그런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할 테일윈드입니다. 테일윈드는 마치 부트스트랩처럼 유틸리티 클래스, 유틸리티 퍼스트 이미 CSS가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들을 내 HTML 태그에다가 꽂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SASS, SCSS 좀 두 개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테일윈드를 보겠습니다. 테일윈드 프로젝트 세팅하고 그리고 테일윈드가 제공해주는 문법들에 대해서 저 테일윈드 공식 문서를 보면서 하나씩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하려면요, 요걸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전처럼 뭐였죠? 오즈 SASS, 오즈 스타일드 컴포넌트 따로 뒀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얘가 오즈 SASS. 네, 여기서 해놓고, 네. 테일윈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않고 이전에 작업하던 오즈 리액트의 기본 CSS 라이브러리로 테일윈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오픈 리센트로 네, 오즈 리액트 열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비트로 만들어져 있는 요 프로젝트에다가 테일윈드 설정을 추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문서는 여기 있고요. 공식 문서. 테일윈드에서 제공해준 비트를 사용할 때에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내용 있고요. 요 내용대로 하나씩 진행해 볼 거고요. Create Your Project는 이미 저희는 오즈 리액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굳이 다시 생성하지 않고요. 테일윈드 CSS를 설치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식 문서가 제공해 주는 대로 똑같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열고요. 네. npm install tailwind css 테일윈드 CSS 비트 에서 설치를 하면요. 네, 무슨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했다고 나왔고요. 모르긴 몰라도 패키지.json에 이제 테일윈드가 어딨죠? 왜 안 갈렸죠? 제가 뭘 잘못 쳤나요? 오즈 리액트 테일윈드 CSS 뭐죠? 뭔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네, 오즈 리액트 폴더가 아니네요. 이런 잘못 RM 저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드 모듀스가 밖에 생성이 돼 버렸네요. 노드 모듀스 지우고 RM 패키지.json이랑 패키지-락.json 지우면 토큰 맞죠? 오즈 리액트 경로는 오즈 리액트고 요거 터미널을 그냥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터미널이 이전 터미널이 켜져 있어서 그런가 본데 다 끄고
터미널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오즈 리액트 경로로 잡혔고요. 오즈 리액트 여기서 네, 테일윈드 공식 문서에서 제공해준 요 명령어, 인스톨 명령어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패키지.json에 추가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네, 테일윈드 CSS 지금 디펜던시스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거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데브 디펜던시스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러게요. 데브 디펜던시스로 추가하라는 말이 없네요. 네, 여기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공식 문서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configure the bit plugin. 이제 제 비트 config 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하라는 내용 말입니다. 자, 요 비트 config 파일은요. 첫날 아마 제가 요 비트로 프로젝트 세팅할 때 한번 설명드리긴 했을 텐데요. 결국 요 파일이 이제 빌드하거나 비트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요 비트가 우리가 패키지.json에서 명령어를 씁니다. 비트를 쓰고요. 이 비트를 통해서 노드 모듈스에 있는 비트가 실행이 되고 그 노드 모듈스에 있는 비트가 실행될 때 이 프로젝트의 설정이 뭐지? 라고 보면서 이 config.js를 확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거는 네네, 사실 그냥 지운 거거든요. npm 인스톨 하면은 노드 모듈스가 생성이 되면서 패키지가 들어가고 패키지.json이랑 패키지 락.json 파일이 생기니까 그 잘못 생성된 파일들을 그냥 지운 건데요. 네, 일단 강의 끝나고 시간이 나면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렇게 해서 bitconfig.js를 보라는 거였고요. 요거 말이 여기 있네요. bitconfig.js라고 여기 설정 파일에다가 라이브러리 추가하고요. 좀 내리고요.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그리고 플러그인에 지금 리액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줄 더 주라는 겁니다. 테일윈드 CSS를 넣어줘라. 네, 커서가 추천해 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add on import to CSS file that improve the tailwind CSS. 네, tailwind CSS를 적용하고 싶은 CSS 파일에다가 넣으라는 말인데요. 이거 결국엔 내 전체 프로젝트를 다 테일윈드로 관리할 거라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 파일에다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보통은 그게 app.jsx고요. 왜냐하면 이 app.jsx 요 파일에서 어디로 요 화면들을 어디로 라우트를 할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CSS를 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낄 거냐면요. 잠시만요. 이거 좀 다 닫을게요. 뭐가 좀 많이 켜져 있어서 깔려서. 네, SRC가 있고 app.css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app.css에다가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임포트 테일윈드 CSS 하고요. JSX에서는 쟤를 임포트 받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보통 이런 파일은 가장 이미 있었네요. 있었네요 이미. 네, 제가 너무 크게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갖고 글씨가. 네. 이렇게 하면은 app.jsx가 로드 될 때 요 app.css 파일을 읽을 거고 app.css 파일에 import tailwind cs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css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 텐데. 어라? 여기까지만 해도 되나요? 예. 예. 네. 네,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Next.js에서도 한번 할 거거든요. Next.js에서는 프로바이더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트다 보니까 그런가요? 잠시만요. 좋아요. 네.
결국 요 app.css 파일이 임포트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윈라인이 있는 줄 모르고 이 밑에다가 이러고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요것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넥스트에서 컴피그 빌드하는 거는 넥스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js에서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넥스트.js 강의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npm run dev 요 명령어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는 쭉 순서대로 간 겁니다. 순서대로 갔는데 Create Your Project는 어차피 저희가 사용할 게 요 오즈 리액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하진 않았고요. install tailwind css부터 요 npm install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요 터미널에 설치하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내 경로가 오즈 리액트에 있을 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를 다시 세팅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세팅하고 돌아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경로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요거를 이 위 경로에서 쳐가지고 지금 뭐가 안 맞았었던 건데요. 결국에 요 오즈 리액트 프로젝트 내에서 패키지.json에 테일윈드 CSS가 추가되게끔 얘네들이 추가되게끔 인스톨 명령어를 실행해 준 겁니다. 요거 2번 인스톨 하고요. 그리고 bit.config.ts 파일 여긴 ts인데 js로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열어서 요거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import tailwind css라고 해서 그 tailwind css를 적용할 가장 상단의 파일 저희로 치면은 app.css 파일 거기에다가 요거 한 줄 추가해 준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러고 npm run dev 하면은 이제 이제 실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pm run dev npm run dev 하면은 동일하게 사이트가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전에 작성했었던 오즈 리액트 그거 지금 현재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 CSS 파일을 삭제 안 했고요. 각각의 파일들이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자, 질문 좀 봐볼게요. 네, 상전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쭈르륵 한번 다시 왔습니다. 네, 결국 요거 따라서 그냥 쭉 가는 거였어요. 요거 따라서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네, 오천님 감사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오류 3개가 뜨는데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복사 붙여넣기? 어떤 파일에서 어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셨을까요? JS 자바스크립트에서 플러그인 부분이요. 여기서 npm 인스톨이 안 되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 테일윈드 CSS가 제대로 임포트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경로에서 요 인스톨 테일윈드 CSS 요 2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설치하는 거는 터미널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터미널 지금 얘는 제가 개발 서버 실행한 터미널이고 지금 요 밑에 걸로 다른 터미널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pm install tailwind css 네,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CSS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jsx는 그냥 단순히 라우팅만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홈이 있는데요. 홈에다가 뭘 좀 넣어 볼까요? 홈에다가 이 예제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홈에다가 h1 태그를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네. 하면은 h1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텍스트 -3x, 폰트 볼드, 언더라인 이라는 세 개의 클래스 네임이 추가된 h1 태그를 넣었습니다. 이러고 코드 확인해 보면요. 이거죠. 그쵸. 언더라인 들어갔고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가 조정되었고요. 얘네 둘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했냐면요. 오즈 리액트 프로젝트에다가 테일윈드 설정을 추가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건 비트니까 비트에서 테일윈드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공식 문서가 제공해주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테일윈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트 컴피그 파일에서 나 테일윈드 CSS 쓸 거야 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앱.css에다가 임포트 테일윈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추가된 코드에 따라서 클래스에 추가된 요 네임에 따라서 내 화면에 HTML이 CSS 적용이 됩니다. 마치 부트스트랩을 했던 것처럼. 이게 3XL도 있고요. 2XL도 있겠죠. 그냥 엑셀도 있고요. MD가 있고요. 잘못 쳤네요. MD가 있고요. 그리고 SM이 있고요. 그리고 XSM이었나? XXL 아닐까? 뭐 일단 SM까지 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여기까지네요. 일단 뭐 다시 3XL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네. 테일윈드는 결국에 요 화면에다가 우리가 직접 그동안 보던 요 HTML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테일윈드가 제공해주는 문법에 맞는 요 클래스를 줬다 뺐다 하는 식으로 CSS를 적용시켜주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얘도 보면요. 그러면 내부가요. 지금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그 나중에 가면은 코드가 어려워지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그 테일윈드를 쓰기로 했으면요.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 태그를 쓰는 거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자, 마진 탑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테일윈드 CSS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네네, MT4. 네. 요거고요. 요거 아예 동일합니다. 이램이라는 게 마진탑 대시 4 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지금부터 공식 문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공식 문서로 왔고요. 네. 결국에 테일윈드 CSS 요 사이트 들어와서요. 제가 부트스트랩 때도 똑같이 설명드렸는데요. 요 라이브러리들이 뭘 제공하는지는 얘네 사이트 가서 보셔야 됩니다. 얘네 사이트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내가 플렉스를 적용하고 패딩 탑 4를 넣으면 어떻게 하고 요런 개념들을 지금 보면 폰트 미디엄, 텍스트 스카이 500, 뭐 플렉스 어쩌고 하는 거를 이 클래스에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내 HTML 컴포넌트를 디자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MD 땡땡 하는 게요.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봤었던 그 어떤 크기마다 요 CSS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MD 땡땡 하는 거. 요런 게요. 다 부트스트랩 때 한 번씩 봤던 겁니다. 크게 그 차이가 없고요. 서포터 베스트. 네. 그리고 리스폰스 디자인.
그 요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모바일 크기만큼의 지원, 그리고 SMMD, LG일 때 각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닥스 한번 보겠습니다. 닥스로 넘어와서 요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 클래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결국에 요 HTML 자체는 저희가 예전에 쓰던 것과 아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얘를 이제 클래스로 CSS를 적용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잘 세팅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 크기 주는 거랑 뭐 호버하고 뭐 반응형 디자인하고 뭐 이런 말들인데, 일단 요거 보실게요. 이게 이제 이게 반응형 디자인 하는 거거든요. W가 이제 위드스를 말합니다. 너비를 16, MD일 때는 너비를 32로, 미들 크기일 때는 너비를 32로, 그리고 라지일 때는 미들을 48로 주겠다. 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생기시면요, 여기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AI가 이미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을 겁니다. 테일윈드로 생성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고요. 요 컬럼스 가지고 구분시키는 것도 있고요. 부트스트랩을 보셨었던 것만큼 이제 그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요 테일윈드를 보시면 된다. 컬럼 3 하면은 3개로 주겠다. 그리고 네, 에스펙트를 스퀘어로 준다. 여기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얘를 다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요,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이 테일윈드 CSS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쟤를 바꿔봅시다. 이게요, 근데요, 약간 안 맞는 게, 다시 이렇게 놓고, 앱.css에서 요 카운터 요 화면부터 테일윈드 CSS로 바꿔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nter.jsx고요. 일단 지금까지 된 걸로, 지금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설정 파일 추가하고 npm 인스톨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하고요. 가장 위에 보시면요, 지금 counter.jsx가요, 요 화면인데요. 지금 이 라우터 이미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라우터 다 세팅되어 있어서 info/counter로 오면은 이제 이 counter.jsx 카운터 컴포넌트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요, 각각이 CSS 파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각 모든 화면이. 얘도 그렇고요. 이 포스트 쪽에서도 post.css 파일을 이 JSX가 임포트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요, CSS가 겹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적용되게끔 먼저 카운터부터 지워 나가 볼게요.
counter.css 보면요. body에다가 요런 거 주고요. linear gradient. 얘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배경이 붙고 있었나 보네요. 어딜 가도. 카운터에다가 카운터 CSS에 지금 body에 요게 있고요. 컨테이너는 이만큼이고요. h1 태그 그리고 task dash item, task item, hover, completed, delete 버튼 hover일 때, input 버튼 select일 때, 뭐 CSS 등등등 뭔가 엄청 많은 그 꽤 이것저것 그 CS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태그도 있어요. 미디어 태그 보면요. 컨테이너가 480 픽셀일 때부터 패딩 1렘이랑 맞을 10픽셀로 바뀌는 게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화면상 어떻게 되는 건지. 컨테이너 이거겠죠? 네, 클래스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의 CSS가요. 마진이 뭐가 바뀌네? 20픽셀, 15도. 네, 한 이쯤 줄여야 이제 뭐가 먹었네요. 네네네. 마진이 10픽셀로 요때 바뀌네요. SM이 요거였나요? 맥스 위드스가 480픽셀. 네. 480픽셀이 되었을 때 요 패딩과 마진이 적용되게끔 해주는 반응형 CSS입니다. 기억나시죠? 미디어 태그 써서 기존 태그 말고 얘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얘를요, 그 테일윈드 CSS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커맨드 I 하고 지금 여기만 지정해서 한번 말을 걸어 볼게요. 네, 요거 하실 때는 새로운 채팅으로 해서 내가 지금 기존에 하던 기능이랑 다른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counter.jsx를 추가하겠습니다. 카운터 경로로 추가하면 되겠네요. 카운터 경로로 추가하면 이제 카운터 경로 안에 있는 counter.jsx랑 counter.css 파일을 둘 다 컨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AI가. counter.css 파일을 참고해서 테일윈드로 적용해줘 라고 간단히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건요, counter.css에 있는 요 CSS 적용되어 있는 파일들을 읽고요, AI가 요거대로 counter.jsx에 요 지금은 표현되어 있지 않는 얘네들 하나씩 다 찾아가 가지고요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컨테이너, 클래스 컨테이너로 구분되어 있었던 원래 여기에 네, 이렇게 CSS를 적용해 놨던 요 코드가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버튼이고요. 그 전에 버튼은 온클릭만 있었는데요. 지금 클래스 네임에다가 이렇게 CSS를 추가가 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 뭐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요, 기존의 스타일드 컴포넌트 방식으로 개발을 하거나 뭔가 기존의 그 개발자들이 프론트 라이브러리에서 프론트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해보려고 했던 노력이요, 관심사를 최대한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CSS 파일은 별도로 두고 이 렌더링 하는 거에만 집중하게끔 하고 요 디자인을 막 겹치지 않게끔 하고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요 테일윈드는 그거에 완전 정반대로 행동해요. 요 클래스 네임에다가 모든 CSS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한 인디 해커들이 만드는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할 때는 요런 식으로 그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간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호천님 맞습니다. 네. 가급적 기존 코드와 그 가능은 합니다. 지금 테일윈드를 쓰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SAS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딱 고런 부분이에요. 요거 앱.css 보면요. 지금 앱.css가 아니라 카운터. 예, 호천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순수 CSS 파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앞으로는 내가 테일윈드로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CSS 사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사람이 하려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테일윈드를 썼으면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테일윈드로 세팅을 하고 테일윈드에 있는 클래스 네임을 찾아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너무 당연할 텐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CSS였기 때문에 요걸 지금 테일윈드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CSS 라이브러리를 지정해 놓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거를 AI한테 맡기니까 그래도 꽤나 할 법한 일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네, 뭐 어떻게 보면 낭비죠. 애초에 처음부터 잘 설정하고 시작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거 지우려고 하는데 지우는 건 안 시킬게요. 네, count.css 파일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깝게 그 카운터 안에 있던 명진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테일윈드 CSS 그냥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고 사실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 내용인데 테일윈드 CSS가 그 구독하는 그 내용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독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테일윈드 CSS. 아마 유료 결제하시라고 했던 거는 템플릿 구매하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샵이 있거든요. 마치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돈 주고 사야 됐던 것처럼 테일윈드로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Build your next idea even faster. 네, 그렇죠, 그렇죠. 템플릿 사라는 거죠, 이거. 네, 굳이 이렇게 구매 안 하고 AI 통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셔서 이쁜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결국에 부트스트랩 템플릿 사는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안 사도 내가 직접 부트스트랩 가지고 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이쁜 부트스트랩 CSS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처럼 요 테일윈드도 그런 템플릿을 돈 주고 살 수가 있게끔 얘네 사이트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됐다. 자, 카운터 화면은 잘 나와 볼까요? 뭔가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레이아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AI의 한계인가 봐요. 여기 패딩을 안 줘 가지고 지금 뭐가 다 망가졌네요. MI4 배경. 잠깐만요. 아마도 놓고 비해서 counter.css에서 제공해 주는 counter.css에 있었던 요런 패딩 EREM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AI가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오토로 했거든요. 오토가 확실히 성능이
좀 그러네요. 저도 오토 안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오토로 해 봤더니 만들어진 게 너무 한번 봐 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얘가 잘못 만든 건지. 태스크 카운터, 태스크 인풋 아니죠. 얘고 컨테이너가 원래 있었던 위치가 다를까요? 컨테이너가 이 할 일 목록을 감싸고 있는 거. 게시판으로 이동이고 얘가 컨테이너 아니야? 얘가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에 패딩 8이 있는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문법이 안 먹고 있어요. 마진 Y 5 줬는데도 지금 마진이 제대로 안 붙은 것 같아요. 라운디드 2 엑셀 SMP-8 P-4 지금 패딩을 분명히 줬거든요. P-4라고 이러면 패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패딩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결과 나온 거에. 이게 아마 npm run 빌드 하면 될 거예요. 이게요, 테일윈드가 특징이요. 자기가 만들어 npm run dev 그러니까 이게 컴피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다시 물어볼게요. 얘를 좀 이렇게 하고 물어봐야겠다. 오토 끄고 소넷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포트 번호가 바뀌었어요. 5174. 그러네요. 네네네. 5174. 네, 5174. 인데요. npm run 빌드하고 npm run 프리뷰 해볼게요. 프리뷰 하면 4173 빌드가 된 상태의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도 잘 안 되는지 봐볼게요. 얘도 안 되고 있네요. 왜 패딩이 안 먹지? 카운터 말고 전역으로 한번 봐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비트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데 비트 컨피그 얘랑 src 넣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줘라고 그냥 요청을 해볼게요. 이러면요. 이게 그 작년이랑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막 열심히 구글링을 했습니다. 왜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이제는 얘한테 이렇게 시켜놓으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막 작업을 합니다. 엥? 왜지? 나 app.js에서 추가했는데 main.js에서 추가를 해야 되나? .css 오잉? 얘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런. 요 V4는 버전 4를 말하는 겁니다. 네, 호준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테일윈드가요 특징이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얘가 테일윈드가 제공해주는
폰트 사이즈, 폰트, 잠시만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저 뭐가 된 거지? 네네, 그렇죠. 요런 걸 제공해 주거든요. 텍스트 익스트림 스몰 XS네요. 제가 아까 뭐지? 왜 인지를 못했지? SM 베이스 텍스트 LG XL 그리고 크게 하려면 2XL, 3XL, 4XL, 7XL, 9XL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9XL까지 하고도 더 키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크기로 지정해 주고 싶을 때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는데 테일윈드는요. 최적화 때문에 쓰지 않는 클래스들은 삭제해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바로 화면에 반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발 서버를 재실행해 주거나 그 테일윈드가 내가 원하는 딱 요만큼의 크기의 클래스도 생성하게끔 다시 미리 빌드를 해 주셔야 돼요. 개발 서버를 재실행하거나 npm run 빌드를 쳐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테일윈드가 내가 필요한 클래스도 준비해 놓고 기다릴 수 있게끔. 요것도 사실 그 최적화 때문에 있는 현상입니다. 봐 볼까요? 뭐가 문제였는지. justify center. 왜 이쪽은 왜 고친 거지? 스킵해 볼게요. 제가 아까 app.css에다 추가했는데 main.jsx에다 추가를 했나 봐요. 한번 봐 볼게요. 왜 다른가? .css에 하고 main.jsx 열어서 app.css를 임포트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웠나요? 얘는 왜 안 지웠죠? 얘도 지워야지 그러면. 하고 빌드를 런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방에 npm run 프리뷰가 들어왔어요. npm run dev로 개발 서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는데요. 큰일 났네. 왜 패딩이 동작을 안 하지? 이거 설마 약간 제가 의심되는 게 있어서 이거 지금 일단 다 업세트하고 그 기본 CSS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버라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CSS가 지금 P-2라는 패딩 2 주는 게 적용이 화면상에선 적용이 됐는데 아마 얘네들이 이걸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안 되나? post.css 임포트를 삭제하고 얘도 임포트 하던 거 지우고요. font.css 이제 섹스에서 하던 거 없고 뭘까요? 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안 됐지? 바디 왜 패딩이 안 먹죠? 됐다. 네. 자,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 거예요. 저도 지금 원인 찾기가 꽤 힘들었거든요. CSS 라이브러리 하나만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안 먹는지 이렇게 애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일 라이브러리 써야 된다라는 거 다시 강조가 돼 버렸네요. 네. 이렇게 네, 패딩이 잘 적용된 걸로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원인이요. 얘인가 보네요. 예. 이 CSS가 추가가 되면서 이 CSS가 post.jsx에 이렇게 껴져 있었어요. 임포트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CSS가 전체 패딩과 마진을 0으로 강제 설정하게끔 되어 있던 CSS 라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테일윈드로 뭘 패딩이랑 마진이랑 뭐 이런 걸 주려고 해도 얘가 동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내가 테일윈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방금처럼 제가 헷갈렸을 일이 없겠죠. 네, 요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라이브러리로 처음부터 세팅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방금 제가 겪은 것처럼 혼란을, 혼돈을 가질 수 있으시다. 네, 몸소 보여드려 버렸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counter.js가 그래서 어떻게 그 CSS가 적용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포스터 말고 counter.css 열고요. counter.css에 원래 막 바디에 마진 0, 민 헤이트는 100vh, 디스플레이 플렉스 막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아마 다 적용 안 했을 거고요. 자, 용우님 질문 볼게요. 테일윈드를 사용하게 되면 JSX 파일 내에서 주로 테일윈드를 이용한 디자인이 이루어지나요? 정확합니다. 디자인을 따로 볼 일이 아예 없어져요. 자, 지금은 counter.css 파일이 기존에 있으니까 계속 요걸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랑 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테일윈드로 코딩을 시작했다면요. 이런 디자인 파일을 다른 데서 볼 일이 없어요. 다 여기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상정님, 지금 이런 것도 문제를 찾기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도하신 만큼 토큰이 소모되는 것이겠죠? 이거 근데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용현님이랑 좀 대화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오토는 이게 오토로 프롬프트를 주고받으면은 얘는 추가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얘가 조금 성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로 하면은. 아닌가? 근데 방금도 사실 얘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CSS가 임포트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AI가 못 알아챈 것일 뿐. 네네. 저 일단 오토로 해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잘 될 거라서 이 정도는. 네. 해서 보면요. 자, 테일윈드 템플릿 쓰고 싶을 때도 기본 코드를 테일윈드 코드로 우선 다 바꿔놓고 써야 할까요? 충돌이 생길까 봐요. 호초님, 그러니까요. 애초에 방금처럼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하는 프로젝트니까 그냥 CSS로 되어 있는데 이걸 테일윈드로 전환하고 막 이런 걸 해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되어 있던 프로젝트다 라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계속 개발하는 게 맞고요. 그 프로젝트가 이미 순수 CSS를 쓰기로 결정된 프로젝트다 하면 일단 순수 CSS를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이거를 바꾸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덕트가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쉽게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천님. 네네네. 그리고 우리 요 수업 자체가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런 캠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적용시키는 거, 요게 핵심이다 보니까 제가 테일윈드를 추천해 드린 거예요. 휴,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자, 요거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컨테이너에 지금 맥스 위드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거는 얘가 최대 몇 픽셀까지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요렇게 표현된 겁니다. 맥스 위드스 2엑셀 2엑셀 크기까지만 위드스를 넓혀라. 근데요, 요 2엑셀이라는 건요, 이미 부트스트랩 때 보셨겠지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위예요. 그 단위인데 나름 AI가 600픽셀이면 이쯤 되겠지 하고 2엑셀이라고 지정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위드스는 지금 90%잖아요. 요 90%를요 얘가 해준 거예요. 지금
그거 그 width를 얘가 왜 정확히 12분의 11을 썼는지 잘 헷갈리긴 한데 아마 컬럼스가 12였잖아요. 그 부트스트랩도 보셨던 것처럼 그 컬럼스 12에서 11만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얘가 AI가 요렇게 변환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MX라고 하면요. 앞에 붙은 M은 마진이고요. X는 X좌표입니다. 옆쪽 좌우 MX 오토라는 게 이 마진의 오토인 거죠. MX 오토 마진 좌우는 오토로 주고 Y가 위아래입니다. Y좌표 위아래 좌표는 20픽셀인데 20픽셀이 한 5 정도 되나 봐요. 이게 테일윈드는 REM이 기본 단위거든요. REM의 기본 픽셀이 몇 픽셀이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집니다. 픽셀 계산법이. 그리고 백그라운드 화이트는 요거죠. 백그라운드 화이트 준 게요. 요게 된 겁니다. BG 대시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BG의 약어고요. 대시하고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다가 레드도 줄 수 있고요. 뭐 옐로우도 줄 수 있고요. 아까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옐로우하고 뒤에 이 500 주면요. 옐로우 색상인데 거기서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도 이게 좀 있어요. 커브가. 근데 알아두면은 내가 바로 CSS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얘 또 왜 이렇게 됐나요? 다행이네요. 자, 이게 지금 죄송해요. 요게 지금 어렵다. 자, BG 옐로우 500이 적용된 거고요. 그냥 옐로우로 하면은 뭐죠? 왜 이런 식으로 나오죠? 페이지 원래 뭐였죠? 화이트죠. 비즈 화이트일 때 흰색 나오고 비즈 화이트에다가 500 줘볼게요. 500 주면요. 투명도가 들어갔죠. 그쵸? 투명도가 들어가서 지금 뒤에 게 비치는 거네요. 네. 왜 이렇게 나오나요? 뒤에 게 비치는 거였네요. 투명도가 들어가면서 뒤에 색상이 비치게끔 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P8이 이게 지금 제가 헤맨 건데 패딩 8입니다. 패딩 8픽셀. 지금 보면 패딩 2REM 줬잖아요. 패딩 2REM을 P-8로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볼더 라디우스라는 게 이제 라운디드입니다. 볼더 라디우스 그 끝에 부분을 끝에 사각형 그 모서리 부분을 동그랗게 처리해 주는 거를 라운디드라고 표현하고 박스 섀도우 해서 0필스, 10필스, 20필스 막 이렇게 줬던 거를요. 그냥 섀도우하고 이 섀도우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혹시 푸시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제가 푸시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테일윈드로 디자인은 세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즈 리액트에서 적용한 요 코드들은 제가 다 푸시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 있을 때 계속 더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요 다음 뭐죠? H1 태그에 지금 텍스트 슬레이트 700이라 돼 있잖아요. 요거는 색상입니다. 색상을 이 컬러 요 색상이나 비슷한 거를 슬레이트라는 색상으로 찾은 것 같아요. AI가. 그래서 텍스트하고 어쩌저쩌고 하면은 글씨를 뭘 주겠다는 건데 텍스트 뒤에 색상 이름이 들어가면은 요건 색깔. 그리고 텍스트 센터 하면은 이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진 바텀 마진 아래쪽으로 1.5 REM 주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MB로 표현된 겁니다. B는 바텀의 약자입니다. MB. 그래서 위로 주고 싶으면 MT입니다. 마진 탑.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요런 식으로 CSS 요 한 줄 한 줄 표현하던 거를 이렇게 다 클래스로 넣어서 개발하게끔 하는 게 테일윈드 방법입니다. 자, 지금 있는 코드 제가 한번 커밋해서 푸시할 거고요. 자, 이렇게 테일윈드 보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 내용은요. 제가 결국 추천드린 거는 테일윈드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개발자 취향 차이입니다. 테일윈드를 싫어하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요걸 선호하는 개발자도 있고요. 네. 너무 다양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조심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요 네. 이런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것은 개발팀의 취향 차이가 가장 크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일 라이브러리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아까 저처럼 헤매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네. 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이미 뭔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잘 동작하는 게 있는데 얘를 테일윈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 이미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잘 동작하고 이미 잘 만들어진 거니까. 예, 요렇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5시에 새싹반 진행하겠습니다. 리액트 새싹반 진행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강사실로 찾아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코드 푸시해 드릴게요. 둘 다 실행됐네.